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물 건강법.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80%가 예방된다. 자연이 준 물의 축복 8가지. 첫째,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보호자다. 물이 없으면 지구상에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신체 기능이 멈추고 만다. 즉,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인체를 유지하는 현금 자산과 같다. 그 누구든 현금 자산이 없으면 밥을 굶게 되고 자유를 잃고 인생이 고통스럽듯 우리 몸도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 몸은 70%가 수분이라 외부 변화로 인한 충격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 물은 0도씨에서 99도씨까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다른 물질들에 비해 온도를 올리기까지 열 용량을 매우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곳에서도 추위가 심한 곳에서도 한동안 견딜 수 있다. 체내 수분이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물은 세포 구조를 완성시킨다. 인체의 세포는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다. 물은 세포의 구조에서 단단한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세포 구조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킨다. 또 DNA의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는 메커니즘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시킨다. 수분이 충분해야 세포가 원활히 기능하고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노폐물이 축적된다. 셋째, 물은 음식물의 대사와 영양 흡수를 돕는다. 물은 인체의 면역체계와 연관이 깊다. 특히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골수에 직접 작용해 암에도 저항할 수 있는 강한 면역력을 길러준다. 암 예방을 위해 자연에서 나는 항암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항암 식품의 효과를 온전히 보지 못한다. 물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용해해 소화 흡수와 대사를 돕는데 이 과정에서 물속의 미네랄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고 체내에 들어온 영양분을 빠르게 세포 속으로 옮겨준다. 그렇기에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인체는 각 기관에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넷째, 물은 폐를 도와 인체를 청소한다. 폐는 인체에서 톱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한다. 폐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인체 전반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폐 기능이 떨어지면 천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질병들은 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폐가 건강하려면 폐에 산소가 충분히 모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적혈구의 기능이 원활해야 한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폐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체에 독소가 쌓이는 것도 적혈구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폐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을 충분히 마시면 폐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물은 적혈구의 효능을 증강시키고 폐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수거하며 체내 각종 독소를 수거해 간과 신장으로 보내는 청소부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폐가 건조해지면 염증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다만 폐는 냉기에 매우 약한 기관이니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을 마시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차가운 청량음료를 마시면 폐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다섯째, 물은 척추가 받는 충격을 흡수, 완충한다. 물은 뼈와 관절 건강에도 꽤 유효하게 작용한다.
뼈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구성 성분 중 20%가 수분이다. 관절과 척추는 이보다 더 많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해 수분 보충은 필수다. 나이가 들수록 뼈와 관절이 약해지는 건 체내 수분이 줄어드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수분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물을 더 자주 충분히 마셔야 한다. 다만 척추에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수분이 직접 공급되지 않는다. 그 대신 몸에 발생하는 압력에 의해 수분이 공급되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물은 인체의 대들보인 척추가 받는 충격을 흡수 완충하면서 척추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여섯째, 물은 생각하는 힘과 집중력을 높인다. 물은 두뇌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두뇌 조직의 70에서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물을 충분히 마시면 집중력이 높아져 주의력 결핍이 예방되고 공부나 업무의 능률이 향상된다. 그러나 체내 수분이 1.5%만 부족해도 두통을 느끼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 또한 물은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데도 필요하다. 특히 세로토닌, 멜라토닌 등 두뇌에서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호르몬의 생산에 직접 관여해 두뇌 작용을 원활히 한다. 일곱째, 물은 부작용이 없는 피로회복제이다. 우리가 평소 사 먹는 피로회복제에는 화학물질이 섞여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물은 대사작용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피로감을 줄여주는 부작용이 없는 천연 피로회복제이다. 물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또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찾아주어 숙면할 수 있게 해준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물은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 음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몸이 균형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만약 체내 수분 부족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면 고혈압이 생기고 눈이 충혈되며 뒷골이 당기는 증상이 생긴다. 여덟째, 물은 눈과 피부 건강,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은 단순히 체내 장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피부 건강에도 좋은 작용을 한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파괴되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데 평소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유지되어 탄력 있는 피부를 간직할 수 있다. 물은 눈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체내 수분이 충분하면 눈물의 분비가 원활해져서 먼지나 꽃가루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고 눈 속에서 영양 공급 및 노폐물을 운반하는 방수가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안압 조절이 정상화된다. 반면 수분이 부족하면 안구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다. 눈이 건조할 땐 수분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습기를 이용해서 실내 습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 눈의 수분 증발을 예방할 수 있다. 눈이 자주 뻑뻑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남성의 경우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성호르몬의 생산이 방해받는다. 그 영향으로 성욕이 떨어지거나 조루가 유발되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다. 또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신장 기능 저하는 성기능에 치명적이다. 여성의 경우 물을 충분히 마시면 월경전 증후군과 폐경기의 열감이 완화되기도 한다. 특히 폐경기 여성은 꾸준히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폐경기에 이르면 엘라스틴 섬유의 합성을 돕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피부 수분이 더 많이 손실된다. 그 결과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탄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윤기 있는 피부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SOS 신호. 평소 우리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를 의식하지 않을 뿐더러 적정량을 마시는지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반드시 특정 증상이 나타나고 급속하게 건강의 균형을 잃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허열의 발생으로 건조증이 생기는 것이다. 허열이란 심부의 온도는 낮은데 피부의 온도는 높은 상태를 말한다. 흔히 탈수증이라고 하며 갈증이 생기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혀가 갈라지고 눈의 초점이 흐려진다. 또한 눈 주위가 푹 꺼져 마치 폐인처럼 보이기도 한다. 체내 수분 부족으로 인한 증상은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체내 수분이 1에서 2%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10% 부족하면 심근경색과 심장마비가 생길 위험성이 높고 20% 부족하면 사망의 위험에 이르거나 실제로 사망하게 된다. 물이 부족한데도 갈증을 제때 해소해 주지 않으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제일 먼저 어지럼증이 생긴다. 수분 부족으로 혈액량이 줄어 혈압이 떨어지고 그 여파로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기는 증상이 뇌허열이다. 뇌허열은 어지럼증을 동반한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두뇌 조직이 괴사되어 뇌경색에 이를 수 있다.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이것이 혈전이 되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사우나를 하다가 갑작스레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체내 수분 부족으로 끈적해진 혈액이 두뇌의 혈관을 막아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증상은 여름철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덥고 습기가 많은 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체내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노인이 이런 상태에 처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 또 무더위에 시달리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오르고 자율신경계에도 무리가 와 현기증이 생길 수 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수분 부족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소화 과정에는 적지 않은 물이 필요한데 수분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 허기를 지나치게 빨리 느끼는 것 역시 수분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은 우선 당질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한 당질을 보충하기 위해 탄수화물을 원하게 된다. 따라서 운동 직후에 갑자기 배가 고프다면 허겁지겁 식사를 하기보다 차분하게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수분 부족으로 인한 배고픔을 해소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만성 피로 증후군을 겪고 있다면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에너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 역시 탈수가 원인이다. 그러니 이럴 때는 잠을 깰 목적으로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몸에 이롭다. 변비가 생기는 것도 장내 수분 부족으로 변이 딱딱하게 굳기 때문이다. 변비는 전 인구의 5에서 20%가 겪는 흔한 질병이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면 변비가 심해지는데 식사량과 함께 식이섬유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변비가 악화된다.
이럴 땐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운동에 도움을 줘 변비 해소에 좋다. 다만 심한 만성 변비는 물을 많이 마셔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상당량의 수분이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이다. 이럴 땐 충분한 물 섭취와 함께 미역, 다시마, 톳, 김 등을 함께 먹으면 만성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 소변 색깔이 짙어졌다면 탈수 증상을 의심해야 한다. 물론 소변 색깔이 짙어지는 것이 꼭 탈수 증상 때문만은 아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노란빛을 띠는 담즙색소의 하나인 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아진다. 소변으로 빌리루빈이 배출되면 소변 색깔이 짙은 노란색이 된다. 음식을 짜게 먹거나 비타민 B군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도 소변 색깔이 짙어진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분 부족이 원인이다. 체내 수분이 충분한 사람의 소변은 옅은 레몬색을 띈다. 소변량이 줄어든 것도 수분 섭취와 관련이 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소변량이 줄어든다. 입에서 구취가 나는 경우도 수분 부족 때문일 수 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입냄새도 심해진다. 충치 때문에 구취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물을 마셔야 한다. 근육 경련도 수분 부족의 신호이다. 혈액 내 액체는 나트륨과 단백질,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이때 인체는 상대적으로 혈액이 더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혈액을 공급하느라 특정 부위에는 혈액을 공급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부위가 근육이다. 따라서 수분 부족으로 혈액이 적어지면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피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가 마르고 피부 노화도 빠르게 진행된다.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물을 충분히 섭취해서 몸이 원하는 만큼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화장품도 제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물의 놀라운 해독력과 미세먼지 배출 효과. 현대인은 각종 독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호흡을 할 때 산소와 함께 들이마시는 황사와 미세먼지, 각종 대기 오염물질, 식품 속 첨가물, 생활용품 속 독성 화학물질, 중금속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몸속에 쌓인 이런 독소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물을 자주 마시면 체내 순환이 원활해져서 각종 독소 배출은 물론 혈중 중금속 농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옛사람들은 물이 건강의 근본임을 알고 병이 나면 먼저 정갈한 물을 마셔 몸 안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그래도 병이 차도가 없을 경우 약을 썼다고 전해진다. 이 말은 곧 물이 인체 전반을 치료하는 약에 버금가는 효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물은 황사와 미세먼지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황사 속 유해물질의 침투와 축적이 쉬워진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유입된 황사가 폐와 기관지로 들어가기 전에 식도를 거쳐 위, 장, 항문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폐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면역세포를 자극해 국소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심혈관계, 뇌신경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물질이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의 순환계로 직접 침투하기도 한다. 이러한 초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지만 물을 충분히 마셔서 초미세먼지가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는 노력도 꾸준히 해야 한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 속 발암물질 농도가 높아지면서
장시간 방광 점막과 접촉해 방광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또 대변의 대장 통과 시간이 늘어나 대장암 발병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을 충분히 마셔서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면 방광암과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에는 충분한 물 섭취가 필수. 다이어트의 기본은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다. 음식 섭취량을 줄이다가 심지어 물 섭취량까지 줄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비만해지고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오히려 체중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과체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경우 물 섭취량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움직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땀도 더 많이 흘려서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탈수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 만약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아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수분이 부족함에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배가 고픈 것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음식을 더 먹고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급격히 체중을 줄이면 정작 빼려고 했던 지방은 빠지지 않고 다량의 수분이 먼저 빠진다. 체중은 체내 장기의 무게, 온몸을 순환하는 체액의 무게, 아직 배출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무게의 총합이다. 만약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면 체내 글리코겐이 소실되는데 이때 많은 양의 수분이 동시에 빠져나간다. 글리코겐은 간이나 근육에 존재하는 저장 다당류로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리코겐이 빠져나가면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니 당장 체중이 줄어들어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고 착각한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도 모르고 말이다. 체내에 들어온 물은 축적된 지방을 없애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지방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지방 연소 효소가 잘 활동해야 하는데 물이 지방 연소 효소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다이어트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두뇌 기능과 정서 안정에도 수분이 관여한다. 인체에서 두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두뇌에서 물의 역할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두뇌의 70에서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뇌 척수액에 잠겨 있는 상태다. 따라서 두뇌는 체내 수분량에 극도로 민감하다. 체내에 물이 공급되면 가장 먼저 두뇌로 가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감정과 정서 조절로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의 감정과 정서 상태가 흔들릴 수 있다. 정서가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짜증이다. 인체가 수분 부족을 감지하면 수분이 더 줄어들 것을 대비해 두뇌의 활동을 급격히 줄이는데 그 영향으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에 맞닥뜨리면 정상적인 인내력이 작동되지 않고 불안과 짜증이라는 감정이 작동한다. 이는 2011년에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젊은 여성 2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운동을 하거나 이뇨제를 복용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자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의 몸에서 부족한 수분은 단 1%에 불과했다. 실제 화가 많이 난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권하면 화가 다소 누그러지는 경우도 있다. 수분 부족으로 불안정해진 정서는 물을 마시면 누그러들기도 하는데 이는 체내에 빠르게 흡수된 물이 두뇌로 보내지고 이로써 심신이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정서가 안정되지 않으면 업무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유럽의 한 생수회사에서
회사 100곳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업무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무기력한 증상을 보였다. 이는 우리 몸의 생리 과정 때문이다. 혈액 등의 체액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하며 노폐물을 배출하고 영양을 공급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피곤과 무기력감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은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난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두뇌에도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만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에너지 대사가 방해받고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하는 회피 반응이 촉진되어 신경질과 짜증이 평소보다 더 늘어난다. 또한 수분 부족이 지속된 아이는 학습력이 낮고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정서가 안정되고 에너지 대사가 좋아지며 노폐물이 빨리 배출되어 소화비만이 예방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물, 약 알칼리수. 인체는 호흡을 통해 산소를 흡입하고 그 산소의 약 2%가 활성산소로 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한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양면적인 작용을 한다. 면역체계 강화, 근육 재생은 물론 세포 신호 전달과 항상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산화 환원 신호의 매개체가 되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면 세포를 산성화시켜서 암, 고혈압, 동맥경화, 아토피 피부염, 간질환, 뇌졸중, 스트레스성 위염, 천식,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활성산소의 양면성을 나열하고 보니 활성산소의 해가 더 커 보인다. 하지만 이는 활성산소의 농도가 높을 때의 얘기다. 활성산소의 체내 농도가 적절하면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체내 농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지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도 좋은 방법은 물을 가려 마시는 것이다. 일본 규슈 대학교 대학원 유전자원 공학팀의 시라바다케 교수는 그 답이 약 알칼리수에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약 알칼리수는 pH 7.5에서 8.5의 물이다. 실험에서 슈퍼옥사이트라고 불리는 활성산소 발생장치에 약 알칼리수를 투여했더니 활성산소가 제거되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환자 테스트에서는 약 알칼리수가 변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당시 최규환 박사는 최소 4년에서 최대 30년간 변비를 겪어온 만성 변비 환자 8명에게 약 알칼리수를 약 4주간 마시게 했다. 그 결과 8명 가운데 6명의 환자가 배변 시 불쾌감이 사라지고 배변 횟수도 뚜렷하게 늘어났다. 반면 변비가 없는 환자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약 알칼리수가 변비를 포함한 각종 질병에 효험이 있음을 증명한 실험도 있다. 일본 새로운 물 연구회의 히야시 히데미스 박사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약 알칼리수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 알칼리수의 다양한 건강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 안정화, 간질환 환자의 간 기능 조기 개선, 위 십이지장 궤양의 개선과 재발 예방, 고혈압 및 저혈압의 개선, 천식,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의 개선 및 치유, 만성 변비의 조기 치유, 신경성 설사의 개선이다.
우리 몸이 원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 인체를 구성하는 데는 총 54종의 원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50종이 미네랄이다. 무기질 또는 무기염료로도 불리는 미네랄은 체내 비중이 체중의 4에서 5%에 불과하지만 신진대사를 조율하는 중요한 영양소다. 미네랄은 특히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두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에서 실험한 결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는 뇌세포의 손상 비율이 줄어들고 두뇌의 나이도 1살 정도 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랄 부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인체는 약 900가지의 질병에 노출된다. 미국의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모든 질병은 한두 가지 미네랄만 결핍되어도 생길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미네랄이 부족하면 심혈관, 호흡기, 피부, 눈 등의 기관에 질병이 생기는 것은 물론 암과 노화가 촉진될 수 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음식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과 같은 면역 질환이 생기기도 한다. 미네랄은 영양 공급과 해독까지 하는 인체의 필수 영양소이다. 미네랄의 가장 큰 특징은 3대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잘 분해되고 합성되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타는 영양소이고 미네랄은 이 영양소들이 잘 타게끔 불쏘시개가 되는 태우는 영양소이다. 따라서 3대 필수 영양소는 반드시 미네랄과 결합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미네랄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체내의 다른 미네랄이나 호르몬, 비타민들과 상호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즉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호르몬, 비타민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문제는 미네랄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기에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에도 미네랄이 들어있다. 인체에 들어온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고 영양분을 빠르게 세포 속으로 옮겨주는데 그 사이 미네랄이 인체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며 다른 영양소들의 흡수를 돕는다. 미네랄은 인체의 해독 과정에도 관여해 세포가 활동할 때 생기는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를 배출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미네랄은 인체에서 영양 공급과 해독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그래서 미네랄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 함께 5대 영양소로 분류한다.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각종 미네랄이 함유된 물 말이다. 미네랄이 없는 물은 독이 된다. 한국물학회 김광영 박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게 한 후 혈액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을 마신 사람의 백혈구는 심하게 응고되어 있었다. 백혈구는 인체가 병원균과 싸우는 주력 병사인데 이들의 힘이 약화되었으니 적군과 제대로 싸울 리 만무하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암세포가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다. 암세포의 입장에서는 약한 적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산성수는 약한 적을 만드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백혈구만이 아니다. 학계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산성수를 마시고 20분 뒤에 관찰해보면 적혈구들이 서로 엉켜 있었다. 적혈구는 인체의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산성수가 혈액을 더럽히고 적혈구의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등 혈액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산성수는 당뇨병에도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의대 이규재 교수팀은 당뇨병이 있는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정 기간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과 미네랄이 충분한 물을 각각 투여했다. 그 후 혈당 검사를 해보니 두 그룹의 혈당치가 현저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규재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산성수와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는 물은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성수는 임산부에게 치명적이다. 임산부가 산성수를 마시면 태아에도 좋지 않다. 기본적인 발육은 태아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에 의하면 임신 중에 산성수를 마시면 몸이 산성화되어 체내 균형이 깨져서 임산부는 물론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내용은 해외 석학들도 인정하고 있다. 국제물학회 미네랄 연구팀의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산성수와 산모의 건강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임산부에게 절대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한다. 세포 바깥쪽을 미네랄이 없는 물이 감싸면 도리어 그 물이 세포 안의 미네랄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모가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산모가 이런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몇 세대 전부터 알려진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의 혈액과 체액이 산성이라는 점도 놀랍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삼투압 정수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주장이다. 음료는 물을 대신할 수 없다. 음료를 마실 때 수분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음료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진다. 녹차와 옥수수차 등의 차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2000ml의 물을 마시면 그 중에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은 1650ml이다. 하지만 같은 양의 녹차나 옥수수차를 마시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은 각각 2400ml, 2100ml이다. 커피와 마찬가지로 마신 물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외에 우엉차, 매실차, 옥수수 수염차, 둥글레차 등 자연식품을 활용한 건강 음료들이 역시 이뇨작용을 촉진하기에 물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현미차와 보리차 등 곡물차는 물을 대신해 마셔도 괜찮다. 결과적으로 물 대신 음료를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그 어떤 음료도 물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물도 더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면 음료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이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다. 물을 더 건강하게 마시는 법이 있다. 의학적으로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양은 6에서 8잔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양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우리 몸은 24시간 내내 물을 순환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은 평생 되풀이 된다. 끊임없는 대사와 순환 과정에서 하루 6에서 8잔의 물은 그저 생명 유지에 필수 기능에 쓰고 나면 그만이다. 그럼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 자신의 몸무게에 0.03을 곱해서 나온 값이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이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여성의 경우 하루에 1.8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어떤 일이든 적합한 타이밍이 있듯
물을 마시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이다. 몸이 탈수 상태에 이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셔야 인체의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물을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하기 30분 전이다. 이 시간에 물을 마시면 소화관이 음식물을 소화시킬 준비를 할 수 있다. 특히 위염, 십이지장염,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침 식사 전에 마시는 물은 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 아침에 잠에서 깬 뒤 물 한 컵을 마시고 30분 뒤에 식사를 하면 몸 전체에 활력이 돈다. 아침 식사는 빼먹지 말아야 한다. 만약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장에 머물러 있던 음식물에서 수분이 다시 흡수되어 간과 신장에 독소가 쌓이고 혈액이 탁해지면서 온몸의 기운이 떨어지고 피곤해진다.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한다. 카페인이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 식사하고 2시간쯤 지나서도 물을 마셔야 한다. 식후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인체는 소화 작용을 끝내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물이 활용되기 때문에 또다시 탈수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 꼭 물을 마셔야 탈수를 막을 수 있다. 잠자기 전후에도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그러면 숙면을 돕고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 300ml 정도의 땀을 흘린다.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끈적해져서 새벽이나 아침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커진다. 하지만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이러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좋은 점이 더 있다. 바로 장 운동이 촉진되어 다음날 배변이 수월하다는 점이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 갈증을 느끼면 한밤중에 일어나야 해서 숙면이 방해받는데 잠자기 전에 물 한 잔이 이런 일을 막아준다. 잠자기 전에 물 대신 우유를 마시는 것도 괜찮다. 우유에는 멜라토닌과 수면 호르몬이 들어있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다만 물이든 우유든 수분은 섭취하고 한두 시간 후에 배출되니 잠드는 시간을 고려해서 마시고 불면증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 야뇨증이 있는 사람은 잠자기 전에 수분 섭취가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도 꼭 물을 마셔야 한다. 사실 하루 중에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가 바로 잠에서 깨어난 직후이다. 잠자는 7, 8시간 동안은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상 후에 물 한 잔 정도를 천천히 마셔서 인체의 모든 세포를 충분히 적셔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잠자는 동안에는 인체가 거의 활동하지 않아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세포에 독소와 노폐물이 정화되지 못한 채 남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노폐물이 세포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 우리 몸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비상사태에 돌입해 인체에 남아있던 물을 재활용한다. 그러면 대장과 방광 등에 흡수된 물이 다시 빠져나와 탁한 상태로 간과 신장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변비가 유발되고 소변 색깔도 탁해진다. 즉 아침에 물 한 잔도 배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은 아주 빠르게 우리 몸으로 스며든다. 물을 마시고 1분이면 혈액과 두뇌 조직에 도달하고 10분이면 피부로 간다. 20분 정도 지나면 간과 신장에 영향을 주며 30분이면 인체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간다. 그만큼 우리 몸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물이기에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물을 마시는 것은 하루를 상쾌하게 보낼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입안 건조를 예방하는 것은 치아 건강에도 무척 좋다. 나이에 비해서 빠르게 충치와 풍치를 겪는 사람들은 치매 양이 적고 끈끈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하루에 물을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 섭취량이 적으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소화불량, 위염, 불면증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또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예민해지기도 한다. 반면 물을 천천히 충분히 씹듯이 마시면 두뇌의 수분 공급이 잘 되어 긴장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되며 세포의 활력에 도움이 된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몸에 흡수되기보다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천천히 마시기를 권한다. 과식했다 싶으면 식후에 바로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물이 위액을 희석시켜서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소화를 방해해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물은 앉아서 마셔야 한다. 걸어 다니거나 서서 마시면 몸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므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신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물은 반드시 편안한 자세에서 조금씩 침을 섞어 음미하면서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건강의 기본은 바로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큰 건강법입니다. 물 섭취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미네랄이 충분한 약 알칼리수는 지구상 최고의 명약 중 하나이며 그 자체로 건강을 지키는 답입니다. 모든 독자가 충분한 물 섭취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